오늘은 까일 이유가 별로 없는 국제 정세를 다룬 기사를 참조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란에서 이제 대통령 당선이 있었고요. 온건 개혁파라고 불리는 페제시키안이라는 인물이 당선됐다고 하네요. 70세시고요. 대표적인 히잡 단속 완화를 공약으로 건 덕분에 그 여성 지지층이 당선에 도움이 됐다라는 내용을 기사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어 더불어서 핵 합의와 서방 관계 개선을 내세웠다는 점이 주요 이제 그가 이제 온건 개혁파라는 점을 아무래도 상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란 혁명 이후에 호메이니의 어떤 그 혁명 이후에 신정일치 정권이나 신정일치 정권인데 그런 나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히잡 시위로 인해서 수많은 이란 시민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이해하지 않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히잡을 벗는 그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고 시위가 폭압적으로 진압된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신정일치 이슬람이 곧 종교이면서도 정치이니까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참, 그러니까 물론 케냐에서는 생활비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고 또 이란에서는 히잡을 벗겠다는 이유로 죽어버리고 사람의 목숨이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안타깝죠. 국제 정세를 읽다 보면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발전 상태나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혹은 정치적인 상황들 또 종교적인 상황들까지 생각하면 인간의 어떤 삶이라는 게 죽고 사는 문제가 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지 그러니까 히잡에 대해서 자유화도 아니고 히잡 단속을 좀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지지가 올라간다는 게 그러니까 보통 이슬람 여성 그러니까 무슬림 여성들이 어쨌든 아예 자유롭게 다니는 분들은 드물죠. 워낙 그 이슬람 그 종교 교리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니까 당연히 어떤 히잡이든 니캅이든 심한 데는 부르카를 쓰고 다니는 여성들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히잡이 뭐길래라는 생각이 참 드는 상황입니다. 자유화도 아니고 완화인 점이 과연 이게 신정일치 정권에서는 엄청 양보한 거라고 느껴지겠죠. 그 여성들도 지지를 더 준 거를 보면 어쨌든 저는 이란이란 나라는 그 이란 혁명 그 호메이니 정권 이후로 그 신정일치 정권으로 변한 뒤에 핵을 개발하고 여러 이제 미국을 통한 서방에 대한 제재를 당했고 그런 제재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들을 지지하는 이제 국가들도 나름 세워 나가면서 중동 내에서 어떻게든 한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지금 그 가자 전쟁으로 이제 하마스 세력이라든가 레바논, 시리아 등과 같은 나라들도 친이란 세력으로 불리울 만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되는 나라가 그런 이란과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도 특이 사항 중 하나죠. 그러니까 사우디와 이란 이 두 축이 약간 대립각을 세우면서 둘 다 모두 그 이슬람 세계의 어떤 형님 국가들 중 한 자리를 하고 있죠.
이란도 뭐 사우디보다는 못해도 한 이제 자원으로 이제 석유를 기반으로 하니까 이런 어떤 주요 세력 중 하나가 됐겠죠. 아마 미국과 그렇게 제재가 심각하게 적대적인 제재 관계가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떤 중동이란 나라는 사실 어떤 신정일치 정권이라는 그런 맥락이랑 좀 뗄래야 뗄 수 없죠. 이슬람 국가답게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가 단순히 종교적인 위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가 그 국민 전반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 다 아우르기 때문에 지배 체제를 그냥 종교가 하나의 지배할 수 있는 건 헤게몬이죠.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는. 그러니까 결국 이슬람 국가가 운영되는 그 힘, 종교적인 것과 뭐 그에 또 돈이 작용하죠. 아무래도 석유를 자원으로 기반으로 해서 사우디 같은 나라가 아직도 왕정으로서 이게 되게 별 탈 없이 지내는 것도 물론 이슬람적인 그런 종교적인 기반도 있지만 아무래도 석유 자원의 힘이 크죠. 저는 이런 참 중동 국가들 보면은 그냥 약간 고대 국가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또 현대적인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는 묘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종교의 힘이 거대하게 작용하는 그런 거 보면은 참 고대 국가스러운 느낌인데 또 국민 정서를 움직이는 거나 뭐 이제 또 테러리즘 이제 중동 지역 어떤 그런 지역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건 또 종교뿐만이 아니라 그 누가 자본의 힘이 또 강한 국가가 또 질서를 유지하고 있죠. 뭐 당연히 어떤 군사적 외교적 그런 거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다 돈이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신정일치가 이슬람 국가들이기 때문에 자본의 힘, 또 종교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또 극단적인 테러리즘을 또 뒤에서든 앞에서든 지원을 하고 또 실행에 옮기는 집단도 계속 여러 차례 등장했죠. 뭐 전통적으로 뭐 탈레반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뭐 헤즈볼라 그리고 뭐 IS도 있었고 지금은 많이 힘이 빠졌지만 끊임없이 자생적이진 않죠. 어쨌든 계속 만들어지고 자생적으로 나타나면 또 국가적으로도 몰래 지원도 하고 대놓고 지원도 하고 참 이런 것들은 이런 극단적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거는 분명히 자본주의적인 개념에서는 리스크가 큰 행위인데 중동 지역이나 종교적 입장에서는 뭔가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 대놓고 지원을 하는 건 또 불편해하면서도 어쨌든 남몰래 이렇게 다 지원하고 있다. 어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적어도 어떤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뭐 도와준다. 뭐 이런 개념들이 다 있으니까요. 물론 IS는 좀 특수한 케이스긴 했었지만 뭐 결국 어쨌든 이슬람을 기반한 극단적 테러리즘은 계속 그 생명력을 다른 방식으로든 어쨌든 끊이지 않고 명멸하고 있죠. 어쨌든 지금 새 이란 대통령이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저는 의문점이 많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신정일치를 포기하지 않는 나라 이란. 이 새 이란 대통령인 페제시키안도 기존 정권에서 정치적 경력을 쌓은 인물이니까 또 70세인데 당연히 뭐 큰 변화가 있을까. 그가 주장하는 서방 세력의 그 어떤 온건적인 태도 좀 관객에서는 순전히 자신들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풀어야 이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당근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과연
큰 기대를 둘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정일치 정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크게 이란이란 나라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이 있을까요? 물론 석유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도움이 될까마는 이란의 석유는 비매품이죠, 우리한테는. 이란의 석유는 우리한테는 비매품이라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또다시 히잡으로 인해서 무고한 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아무튼 크게 조회수는 안 일어날 것 같은 국제정세 관련 뉴스 기사였고요. 이런 거는 다루면서도 마음이 좀 편하네요. 어차피 별로 큰 딜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아무튼 좋은 기사 또 발견하게 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